자, 오늘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암호화폐 세계의 바로 그 중심,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주 기묘한 역설에 빠져 있거든요. 보세요. 비트코인은 어쩌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가장 혹독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거?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그토록 바라던 월스트리트가 드디어 비트코인을 받아줬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가격은 40%나 폭락하고 그동안 비트코인을 지탱해왔던 핵심 스토리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대체 뭐 하는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의 위기까지 온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이건 뭐 비트코인 코드에 버그가 생겼다거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썼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른 거죠. 디지털 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도 애매하고 그럼 대체 비트코인의 진짜 정체성이 뭐냐?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게 왜 정말 심각하냐면요. 보통 주식은 회사의 실적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상 스토리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산이거든요. 새로운 투자자들을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매력적인 스토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떤 스토리부터 흔들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했잖아요. 그때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안전자산인 금으로는 무려 160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비트코인 ETF에서는 오히려 33억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이건 뭐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진짜 위기가 오니까 너는 디지털 금이 아니구나.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자, 디지털 금이라는 카드가 좀 약해졌다면 다른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결제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순수한 투기 자산으로서는 괜찮을까요? 근데 이쪽 전선에서도 경쟁자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결제 시장부터 한번 보죠.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결제에 쓰기엔 좀 부담스럽죠. 바로 그 틈을 달러 가치에 딱 고정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훨씬 실용적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흐름이냐면요. 한때 비트코인만 최고라고 외치던 그 잭도시 있잖아요. 그 사람마저도 자기 캐시앱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추가했을 정도입니다. 이건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좋아요. 그럼 결제는 그렇다 치고 순수하게 한 방을 노리는 투기 시장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원래 그런 짜릿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이것보다 더 자극적인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예측 시장이라는 건데요. 선거나 경제지표 발표 결과에 직접 돈을 거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도박 같은 거죠. 예전에 밈코인에 몰렸던 그 뜨거운 투기 열기, 그 도파민이 이제는 다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자,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그토록 바라던 게 뭐였죠? 바로 월스트리트 같은 주류 시장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이 지금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초창기에는 뭔가 자유주의자들이 쓰는 비밀스러운 화폐 같았잖아요. 그러다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제도권 자산이 되더니 이제는 그냥 월스트리트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종목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특별함, 그 반항아적인 매력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 새로운 환경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위험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ETF로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작 비트코인 가격을 쥐고 흔드는 건 저기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100배씩 레버리지를 쓰는 고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쇄청산이라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격이 아주 조금만 떨어져도요, 엄청난 레버리지를 쓴 포지션들이 자동으로 강제 매도, 즉 청산됩니다. 그럼 그 매도 물량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럼 또 다른 포지션들이 청산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해버리는 거예요. ETF 투자자들은 뭐 손쓸 틈도 없이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핵심 스토리들은 다 힘을 잃어가고 있고 주류 시장에 들어왔더니 새로운 위험까지 생겼습니다. 그럼 이대로 정말 비트코인의 시대는 끝나는 걸까요? 하지만 비트코인한테 사망 선고를 내리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중국이 채굴을 아예 금지시켰을 때 2022년 대폭락장. 정말 이 정도면 망했어야 정상인데 비트코인은 신기하게도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이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갖습니다. 뭐랄까 생존이 곧 실력이자 증명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ETF 덕분에 월스트리트의 포트폴리오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 진짜 질문은 비트코인이 살아남을까가 아닐 겁니다. 아마 어떻게든 또 살아남겠죠.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과연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인가? 바로 이 점이 아닐까요?